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중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예요. 고급 외제차, 중고차 가격도 아파트처럼 폭락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미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 중고차 사이트 한번 가가지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 차를 사지 않더라도 한번 보세요. 오히려 국산차보다 이 외제차 가격이 떨어지는 게 더 빠릅니다. 외제차는 감가가 더 심하게 되거든요. 네. 이미 폭락하고 있어요, 이미. 네, 폭락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이 폭락이 장난 아니에요. 폭락장이 심합니다. 독일 3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해가 되는데 독일 3사 왜냐하면 외제차가 다 인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대중화된 게 독일 3사 아니니까 아우디, BMW, 벤츠 아닙니까? 외제차도 뭔가 수요가 특정 브랜드 수요가 많지 다 수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포드나 폭스바겐이나 볼보 같은 경우에는 폭락이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해. 쭉쭉 떨어집니다. 지프 같은 것들은. 근데 지금 떨어진 것도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쭉쭉 떨어질 거예요. 인기 없는 브랜드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독일 3사 브랜드에 좀 편중되어 있거든요. 자동차 판매량이나 보면. 오히려 근데 좀 신기한 게 일본 차 브랜드가 중고 시세가 안 떨어져요. 일본 차가. 렉서스가 안 떨어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렉서스가 뭐 사실 독일 3사보다 인기가 떨어지는데 의외로 차가 튼튼하고 이제 연비가 좋으니까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요즘에 차 중에 인기 많은 게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연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일반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 차하고 연비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일본 차들이 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요. 세계 스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기술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한 회사가 뭐예요? 렉서스 차잖아요. 렉서스 차는 끝에 H가 붙잖아요. H가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그래서 300H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일본 차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뭐 캠리나 뭐 제 생각인데 캠리나 어코드나 300H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300H는 원래부터 좀 매니아가 좀 있었고 그리고 NS300H, 350H도 좀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 같은 뭐 일본 차라고 하면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차를 팔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사갈 딜러분들이 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왜 폭락을 할까? 왜 지금 폭락하고 있고 왜 앞으로 또 폭락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왜 지금 폭락하고 있을까? 일단 중요한 거는 매물은 많은데 수요가 없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심심할 때 중고차 유튜버들 있잖아요.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가보시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다 죽겠다.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는 반응이에요. 하나같이 얘기하면 사람이 없다. 파리만 날린다. 차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해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10명 봤는데 10명이 다 비슷하게 해요. 와 진짜 힘들다.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적 처음이다. 와 이렇게 사가는 사람이 없냐? 다 걱정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요. 중고차 시장 이런 거 가보시면 딜러들이 있거든요. 딜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분 중고차 보면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가 차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장소만 가지고 있고
막상 딜러들이 차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딜러들이 이제 자기들이 판매할 만한 차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싼 값에 매입을 해서 그 차를 이제 좀 수리나 이제 개보수 해가지고 새 차처럼 이제 보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차를 팔겠다는 사람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지금 지갑 사정이 안 좋잖아요. 돈 벌기 힘들고 물가 많이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캐피탈 금리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캐피탈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중고차도 비싸거든요. 괜찮은 거 비싸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캐피탈 금리가 세다는 거죠. 네, 깡피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중고차도 한번 생각해. 일시불로 살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매장 중에 새 차든 중고차든 현찰로 바로 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말 가격이 저렴한 차가 아닌 이상은. 중고차도 좀 연식이 좀 얼마 안 될 거고 키로수가 적은 거 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싼데 내가 가진 돈 얼마 없어. 그럼 당연히 얼마는 이제 선수금 내고 나머지 캐피탈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캐피탈 금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사는 걸 다 꺼려 하는 거죠. 예, 새 차든 중고차든 캐피탈 안 끼고 살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중고차 사이트 가보면 K5 3세대 신형이 시세가 한 2천만원 중반대 2,500에서 좀 상태가 좋은 거 옵션이 많이 들어간 3천만원대입니다. 여러분 그 차를 과연 현찰로 구입할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찰로 구입할 사람들? 없어요. 없어. 한번 생각해봐. K5가 보통 젊은 사람들 노리는 차잖아요. 디자인이 딱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차입니다. 그 20대가 많이 타겠죠. 근데 20대들 중에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20대 돈이 없어. 여러분도 20대 돼봐서 알잖아요. 돈 없습니다. 1,000만원도 없는 사람들 태반이야. 1,000만원 가지고 와도 나머지 1,500만원 어떡할 거냐면 거기다가 보험료나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2,500 차값이 2,500일 하더라도 300 더 내서 2,800에 해야 되지 않나요? 한 3,000만원 더 듭니다. 새 차 만약에 이 차가 첫 차면. 맞잖아요, 여러분. 취등록세 내고 세금 내고 거기다 보험료 내면 그게 3,000만원 돈이에요. 그럼 1,000만원 어떻게 내가 마련해도 2,000만원 대출로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 쓸 거 아니에요, 금리. 근데 이게 깡패지 않습니까?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많아요. 지금 과학 5호기 3세대 매물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더 쏟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매물이 많아도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왜 안 사겠습니까? 금리가 깡패더라도. 내가 버는 돈이 적으니까, 저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 상승은 높다는 거죠. 돈 나갈 곳은 많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버는 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자영업 하시는 입장에서 잘 느낄 거예요. 확실히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요. 많이 주문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한 8인분 10인분 먹던 사람이 5인분 못 끝내요. 아니면 소주 같은 거 새벽 4개 시켜야 이득인데 한두 개 못 끝냅니다. 아니면 안 먹는다거나. 원래 같으면 이제 그런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뭐 국수도 시키고 뭐 찌개도 시키고 이렇게 다른 반찬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켜. 딱 고기 딱 그만큼만 먹고 빠지는 거야. 그런 손이 많아질 거야 앞으로.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먹었으면 만약에 좀 양껏 먹겠지만 개인이 와가지고 먹는 경우는 딱 먹을 만큼 먹고 딱 마실 만큼 마시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 먹으면 돈은 많이 드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난방비나 이것 여기저것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지금 난방비 올랐지만 겁이 많죠. 전기세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수도세도 오르겠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4대 보험 다 오를 겁니다. 그런 거 다 오르고, 그리고 자동차 세금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올라요.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선뜻 자동차를 구입할 만한 깡다구가 안 생겨. 카푸어가 아닌 이상은. 카푸어도 요즘에 몸을 많이 사리고 있어요. 골로 갈까봐. 안 그래요? 그래서 차 사는 걸 많이 꺼립니다. 많이 꺼려요. 이 경기가 잠깐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잠깐으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쭉 갈 거예요. 계속 갈 겁니다. 물가는 또 오를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상황에서 차를 구입할까요? 이 캐피탈 금리 들면서까지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봐. 그랜저도 10만 대 예약했다가 한 반절 이상이 취소가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거 때문이죠. 그랜저 GN7도 차가 비싸잖아요. 이것저것 옵션 추가시키면 4천원 그냥 넘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세금 내면 5천만 원 돈이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차를 아마 할부로 구입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캐피탈 금리가 너무 깡패니까 취소한 거죠. 이거 내 차 사가지고 금리까지 감당하면 나 죽는다. 나 파산한다. 망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취소한 사람이 뭐 10만 대 구입해서 한 만 대였으면 뭐 카푸어 저 정도쯤이야 생각을 했을 텐데 절반이야, 절반. 꽤 많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금리가 만약에 낮았으면 차를 구입했겠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세다 보니까 가진 돈 얼마 없고 그렇게 해서 비싼 금리를 해가지고 차를 구입하면 골로 간다는 거 안다는 거야. 그래서 차 다 취소한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번에 GN7 사태를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중고차를 이 구입한 딜러들도 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리냐면 딜러들이 돈을 벌려면 차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 차를 팔아서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수익을 취하는 건데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거예요. 딜러들도 자기들이 차를 매입해서 파는 건데 문제는 그분들이 매입을 할 때도 돈이 많아가지고 매입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 대출을 껴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대출을 껴가지고 그분들도 고금리에 대출을 껴가지고 차를 사들어 그 매장에다 진열을 해놨는데 안 나가잖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딜러들이 비싼 돈 주고 차를 매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헐값에 차를 매입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안 나간 차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는 똑같아. 아파트도 지금 안 사가잖아요. 이게 아파트 똑같은 거야. 아파트 똑같이 대입하면 돼. 이걸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이미 다 지은 아파트도 지금 사람들이 분양도 안 들어오고 가격을 내려도 안 들어오잖아요. 부동산이 내놔도 안 팔리잖아. 그럼 어떻게 또 내릴 수밖에. 안 그래요 여러분? 내려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내리는 거야. 지금 아파트 여러분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도 똑같잖아요. 내려도 아무도 안 오잖아. 거기서 그래서 5천만 내려도 안 와. 왜냐? 이 가격도 비싸다는 거지. 이 가격도 거품이라는 거예요. 안 오잖아요. 중고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격 내려도 비싸니까 안 와요. 또 내려도 안 와. 그럼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중고차 딜러들도 이제 차를 매입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미 차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안 팔린 게 많이 쌓여 있는데 공간 한정적이고 이미 나름 차 팔아야 다른 차를 뭐 사오든가 할 텐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폭락 많이 할 겁니다. 국산차는 근데 그렇게까지
폭락을 안 할 거예요. 국산차는. 국산차는 안 내려갈 거예요. 그래도 고정층이 있으니까. 현기차는 많이 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쉐보레 같은 거 많이 내려가겠죠. 쉐보레나 삼성 거는 많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독일 3사도 막 크게 막 엄청나게 내려가지 않을 테지만 독일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외제차 브랜드는 내려가겠죠. 네, 많이 내려가겠죠. 우리나라에 보면 특정 차는 인기가 있지만 특정 자동차는 인기가 없잖아요. 그럼 인기 없는 자동차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고차가 무조건 인기 많은 차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기 없는 차종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완전 폭락하는 거죠. 그런 인기 없는 차종은 그런 거야. 부동산에서 변두리야, 변두리. 아니면 신도시. 인프라가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거야. 그런데 계속 떨어질까? 더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신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만 세워놓고 별로 인프라 같은 안 갖춰진 데 있잖아요. 뭐, 지역으로 치면 인천 송도 같은데. 청라 같은데. 그런데 쭉쭉 떨어지잖아요. 왜냐, 그런데 원래부터 인기가 막 엄청 많았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 거품이 많이 있었던 곳이잖아. 이걸 자동차로 대입하면 되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편하네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제 사람들이 안 찾을 것 같은 가격이 계속 내리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파트만큼 엄청나게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산 자동차, 현기차 같은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원래 인기 많은 차는. 그런데 이제, 정말 인기 없는 차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안 팔리는 차. 사람들이 별로 안 사가는 차. 그런 차는 좀 폭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돈 없으면 자동차 사지 마. 캐피탈 빌려가 차 살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어차피 갚을만 능력 안 되잖아요. 차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아요, 그냥. 차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돈이 좀 모였다 싶을 때 차를 사든가. 안 그러면 좀 당분간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